짱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동태는 워낙 익숙한 문법이죠. 왜냐하면 혹시 모르신다 할지라도 앞서서 많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은근슬쩍 아마 수동태는 다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동태는 이렇게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 앞서서 다 배웠습니다. 과거분사는 형용사로 쓰여서 무엇 무엇 된, 무엇 무엇 당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니까 비동사가 붙었을 때 비로소 수동태로 변신하면서 동사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무엇 무엇 당하다, 무엇 무엇 하게 되어지다의 동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동태입니다. 자, 예문을 살펴보면 The lion, 그 사자는 was killed, kill이 죽이다니까 수동태로 쓰이면 죽임을 당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렇죠. 사냥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아주 중요한 거, 수동태 플러스 주격보호라고 하는 문법이 있죠. 이미 앞서서 공부했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격보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워낙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이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설명하고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격보호인데 보호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뭐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보호로 쓰일 수 있는 건 네 가지 품사 중에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중에 부사는 안 되고 명사가 오던가 보어는 또는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도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오던가 또는 세 번째는 투부정사가 오나 동사가 온다면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포함한 형용사 그리고 투부정사 이 세 가지가 보어로 쓰이는데 이 세 가지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쓰였을 때 다시 말해서 수동태 뒤에 한마디로 쓰였을 때 이것을 주격보호라고 부르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제가 이미 이제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호로 쓰이는 것은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경우에 따라 물론 동사 원형이 있지만 인데 동사 뒤에 있는 주격보호는 하나의 의미단위를 이루어서 앞에 있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다. 즉 수동태 뒤에 주격보호로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가 쓰이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예문 뭐 한두 개만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볼까요? 투부정사가 쓰인 거. A beggar, 한 거지가 was seen, 목격되었다. 수동태입니다. To enter, 어떤 상태로요? 들어가는 상태로. 어디에? 그 호텔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수동태로 돌아가면 자, 예문을 많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동태 예문을 많이 적지 않은 이유가 이미 한번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예문 두 가지만 적었습니다. 자, 수동태 플러스 주격보호의 예문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적었습니다. 먼저 주격보호로 형용사가 온 경우와 이렇게 주격보호로 투부정사 온 경우만 적어봤습니다. She was made, 수동태는 그녀는 만들어졌다. 어떤 상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행복한 상태로.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두 번째, 나는 만들어졌다. 무엇 하도록이요? 그렇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보호입니다. 일하도록. 열심히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뭔가 강요를 받았는지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수동태 다음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보호가 쓰일 수 있습니다. 각각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가요. 잊지 마십시오. 해석할 때 좀 제대로 해석을 하세요.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수요동사. 수요동사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사형식 문형입니다. 그래서 사형식, 다시 말해서 수요동사의 수동태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싫은 것 하나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설명하기 싫어하냐면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치는 거.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는 거. 능동태라는 말도 싫어하지만 수동태, 능동태를 수동태로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공식처럼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동태 문장은 능동태 문장대로 원래 평서문을 말하는 거죠. 수동태 문장은 수동태 문장대로 영작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공식처럼 바꾸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형식의 수동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말, 무슨 공식 같은 것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사형식 수요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아시죠? 사형식 곧 수요동사 뒤에는 명사 두 개가 목적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목적어 중에 어떤 것이 주어가 되느냐에 따라서 알고 계시죠? 혹시 수동태 바꾸는 요령 좀 아시지 않습니까?
수동태를 바꾸는 요령은 원래 보통 문장에서 목적어를 갖다가 주어로 바꾸는 것이, 다시 말해서 보통 문장에 목적어를 갖다 주어로 바꾸는 것을 갖다가 수동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예요. 그러면 수동태가 2개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어가 각각 주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좀 줄여서. he, 그는 gave, 수요동사입니다. 주었다, 사형식이네요. 나에게, 간접 목적어. the book, 그 책을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me가 주어로 변신하는 수동태가 가능하고 the book이 한마디로 주어로 변신하는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me가 주어로 변신했을 때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내 입장에선 사실 영작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내 입장에선 책을 받은 거죠. 그죠? 나는 was given, 받았다, 즉 주어졌다. 그 책을 누구에 의해서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죠? 영작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책을 주었으면 내 입장에서는 was given, 받았다. 그 책을 누구에 의해서요? 그렇죠. 그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거나 또는 영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책이 만약에 주어라고 한다면 책 입장에서는 주어진 거죠. 맞죠? 자,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책은 was given, 주어졌다.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to me, 나에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책을 주었다면 책 입장에선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아하, 이렇게 사형식 문장은 두 개의 어떤 그러한 수동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두 개의 문장으로 영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여기 to에 괄호가 쳐 있습니다.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죠. 생략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생략을 안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 틀렸네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생략을 해야 되는데 to를 써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to를 당연히 써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생략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들 영어에 뭔가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반드시 to는 쓰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주어졌다, 나에게라고 했다면 뭔가 에게라는 말,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어디 안에, 무엇 위에, 누구누구에 의해 이런 말이 뭔가 쓰이면 반드시 전치사 by가 됐던 in이 됐던 on이 됐더니 반드시 쓰여야 된다고 느껴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선 그 책은 주어졌다, 나에게라고 한다면 당연히 to가 있어야만 합니다. 선생님, 여긴 없잖아요. 나에게인데 왜 여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식이라는 문법을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예외라서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그래서 원래는 뭡니까? 그렇죠.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그렇게 전치사가 필요한 말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 to면 to, in이면 in, 뭐 at이면 at 이렇게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to가 있는 것이 정상이고 생략 가능한데 생략하는 경우가 어떤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동사 혹은 사형식의 수동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한마디로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주 쉬운 시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앞선 단원에 그냥 묶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시제인데, 수동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비동사 덕이 과거분사죠. 그러면 시제를 어디에 나타낼까요? 수동태 시제는. 그렇죠. 비동사에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보시면, 자, 그냥 바로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한꺼번에 볼까요? 자, 과거형 수동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비동사의 시제가 담겨 있으니까 was, 과거형이네요. 그렇죠? was killed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 사자는 죽임을 당했다. 두 번째, 미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will 다음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 be니까 will be written을 쓰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미래형 수동태가 됩니다.
자, 이어서 진행형을 볼까요? 진행형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ing. 여기에 진행형이 표현돼 있죠. 그죠? 그죠? is being be written 하면 수동태니까 is being written 하면 뭐예요? 그렇죠.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이어서 완료형, 현재 완료 수동태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have 플러스 pp, has 플러스 pp, 그리고 비동사 덕이 과거분사로 벌써 이미 한마디로 완료 시제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수동태의 시제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것 없이 너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짱을 셨습니다.